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경제참모 13명 중에 2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은 빌뱅크의 창립자 앤디 빌이 2008년 금융위기까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폭락을 기다리면서 카드게임만 하고 놀았다는 거.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온 후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졌을 것 아닙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시장의 매물이 폭락을 하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쌓았어요. 또 한 사람인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이 사람은 급락에 베팅을 해서 그때 6조 가까이 벌어들여서 헤지펀드의 신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김정은 때 말고 김정일 때, 그 아버지 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오래전이죠. 국내에 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잖아요. 그때마다 한 2, 3일 정도 하락했어요. 그때마다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주식 투자 안 했다가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얼른 매수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팔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오르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또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십니까?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도 주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때는 흔들렸어요. 미사일만, 그 김정은 아버지가, 김정일이 미사일만 쐈다 그러면은 다음날 우리 국내 이 코스피 코스닥 막 떨어졌어요. 폭락하다시피. 크게 또 폭락은 아니고 급락했어요. 그럼 그때마다 줍는 거예요. 주식 투자 안 하고 있다가 미사일만 쐈다 그러면 줍는 거예요. 그거 수익, 내가 투자한 금액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막 수천만 원, 1억, 2억 투자해 보세요. 몇백만 원씩 그냥 벌죠.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꽤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이 오죠. 돈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뭐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현금이 있는 사람들, 또 이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럴 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 정배율의 이 종목을 매수를 하든 아니면 2배 레버리지를 하든 3배 레버리지를 하든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타이밍을 말씀 못 드려요. 666 사건, SK하이닉스의 666 사건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또 처음 듣는 분들은 SK하이닉스 666이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지금 7년 전인가 벌써 그렇게 됐을 거예요. 3만 원대 매수해서 2배 수익을 냈어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저는 이걸 평생 못 냈는다 그래서요. 666에 매도해서 66,600원에 매도했어요. 그러니 5년 만에 한 2배 정도 수익 냈거든요. 그런데 66,600원에 매도했는데 그것이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야 우리 2배 수익 났어. 5년 만에 2배 수익 성공했죠. 이제 팝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실린 가족분들 다 팔았다고 쳐. 그런데 팔고 난 다음에 보니까 66,600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어. 내가 2배 버는 거는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 이제 잊어버렸어. 14만 원까지 올라간 것만 눈에 보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수익을 내고 우리가 다 같이 수익을 냈는데도 몇 년 만에 재산이 2배로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졸지에 원망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올 2분기에 많이 팔았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모르죠. 내년에 폭락이 올지. 그러나 현재로서는 2분기에 많이 팔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많이 팔았죠. 그것도 애플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도 또 2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 사자, 언제 팔자,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주식 투자하면서 주가 하락 무서워하지 말자, 그겁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금방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돈 잃는 것보다 돈 버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돈 잃는 걸 먼저 생각하고 또 돈 잃는 비중이 크다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선뜻. 돈을 잃는 것보다 돈을 번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불안감들이 또 밀려옵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인가? 주식시장에 대공황이 오면 어떡하지? 주식이 폭락을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피 같은 돈이. 투자한 내 돈이 계속 남아있을지 이거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지? 이 모든 질문들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생각들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락과 경기 침체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가장 큰 위험과 두려움은 이런 폭락, 하락,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에요. 노후 자금의 부족, 노후 생활비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이 훨씬 큰 겁니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수예요. 재산은 2배, 3배로 불리고 싶어. 근데 위험성은 안고 싶지가 않아. 이 세상에 그 방법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재산 불리는 걸 포기하고 은행에 넣든지. 그럼 위험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우리 신림가족으로 합류하신 지 채 1년도 안 되시는 분들,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적어도 저와 함께 2, 3년 이상 되신 분들 현재 투자 수익률,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 이자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각자 확인할 수 있죠? 은행 이자 한 3% 예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금리 계속 인하하죠? 3% 그 이하로 은행 이자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제로금리 시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재산을 불리려면 주식 투자는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처럼 필수 과목입니다. 주식 투자는 역사적으로 누구든지 확인해 보세요. 은행 이자를 비롯한 어떤 투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렸어요. 단 그 과정에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있죠? 그거 이겨내야 돼요. 꼭 필수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 방법, 우리는 지금 그걸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투자 기술 없어요. 그런 투자 기술과 관계없이 가장 단순한 투자 방법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죠. ETF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기술 관계없어요. 가장 단순한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 ETF를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을 수익률 따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확인하셨죠? 전문가와 워런 버핏과 10년 동안 대결됐었지 않습니까? 인덱스 펀드, 상장지수 펀드, ETF는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개별 종목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위험 모두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은 ETF에 투자를 하는 것과 달리 당장은 평균에 투자를 하는 ETF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엔비디아. ETF 수익률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꼭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엔 또 뭐 팔란티어에도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도 이렇게 종목들의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개별 종목은 ETF처럼 오랫동안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